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아이구야, 요즘은 왜 상해 시내 중심에서 상해 사람들을 거의 볼 수가 없는 걸까요? 심지어 시내 한복판에서도 상해 방언을 듣는 게 정말 힘들어요. 여기는 상해의 문절주인데 예전에는 여기가 정말 북적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이 재개발로 철거돼서 길거리에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많이 변했네요. 상해에 사람이 없다고요? 그럴 리가요. 여기 봐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가게는 텅텅 비었어요. 밖도, 안도 전부 비었어요. 이쪽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적지는 않은데 정작 소비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느끼셨나요? 요즘 상해는 정말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용히 가난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식당의 손님도 점점 줄고 있고 연초만 해도 다들 상해를 사랑해요.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짐 싸서 떠나고 있어요. 제 가게에 자주 오던 커플 손님이 있었는데 최근에 전혀 안 보이길래 전화해봤더니 고향으로 돌아갔대요. 상해에서 월급 6천 위안은 보통인데 월세 2천 위안, 차량 할부 3,500 위안, 둘이 합쳐도 매달 통장은 텅텅 비고 외식은 꿈도 못 꾼다고 했습니다. 진짜 소비 하향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젠 10몇 위안짜리 패스트푸드가 젊은이들의 생명줄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요즘 느끼지 않으셨나요? 상해의 인구가 점점 줄고 거리의 생기와 온기마저 사라지고 있어요. 여기는 절강 육교입니다. 서포로 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이죠. 하지만 지금은 양옆의 상점들이 모두 문을 닫았고 밤이 되면 이 일대는 마치 유령도시처럼 조용하고 스산해집니다. 번화했던 백년 상해탄, 이젠 인적마저 사라졌습니다. 중국 경제가 계속 하강하면서 국제적인 대도시 상해의 화려한 이미지도 점차 빛을 잃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이 썰렁해졌고 기업들의 구조조정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 활력의 상징이었던 이 도시가 지금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상해 시민들이 삶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가게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심지어 도심 중심가에서도 예전처럼 북적이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요즘 은행에서 일하는 것도 진짜 쉽지 않아요. 요즘 80만 위안 대출이면 매달 상환이 2천 위안 정도라서 그렇게 큰 부담도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빌리려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3에서 5년, 10년이 지나도 원금 갚으라는 말도 없고 예금 목표는 진작에 다 채웠는데 대출 목표는 도저히 못 채우겠어요. 힘든 건 당신만이 아니에요. 은행도 진짜 어렵다니까요. 요즘 상해 쪽 은행 다니는 사람들도 예전처럼 편하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예금하러 오는 사람은 많은데 대출 목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습니다. 와, 이거 상해 시내버스예요. 위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길에도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예요? 진짜 한 사람도 안 보여요. 여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사려고 하던 이망입니다. 도로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은 이망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1번, 102번 구역입니다. 건설 노동자들 외에는 사실상 다른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네요. 이건 점심시간 식사 시간대의 도로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이망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망을 구매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시각은 벌써 오전 9시 15분입니다. 저는 택시를 몰고 있고 현재 남역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 중입니다. 제가 첫 번째 차량인데요. 앞을 보시면 텅텅 비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뒤를 봐도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을 뿐 승객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손님 한 분 더 태우면 바로 퇴근하려고 합니다. 목적지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오늘은 더 이상 운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보산에 있는 한 쇼핑몰입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뒤쪽에도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서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제 여기 보세요. 방금 보여드렸던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이 근처는 타운하우스 지역이고 저쪽은 고층 아파트입니다. 고층 아파트 앞쪽도 역시 타운하우스 지역입니다. 이런 곳인데도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많은 상해 시민들이 지금 상해의 여러 업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벌기가 어렵고 모두가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들이 돈을 벌지 못하니 길거리에 점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으며 심지어는 도심 한가운데의 인기 상권조차 소비 붕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평소에는 북적이던 대로변에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모든 점포들이 썰렁하고 한산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 해도 자세히 보면 80%에서 90%는 그냥 구경만 할 뿐 소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임대 중이에요. 보이시나요? 이 한 컷으로 끝까지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전부 임대한다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임대 중이에요. 간판은 이렇게 많은데 정작 사람은 보이지 않네요. 제가 감히 예측해보건대 상해에서는 아마 60% 정도의 자영업자들이 올해를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서둘러 제 말을 부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로 말하겠습니다. 예전에는 5명이 8그릇의 밥을 나눠 먹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떻게 나눠도 배고플 일이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10명이 2그릇의 밥을 나눠야 하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해의 상업거리를 한번 보세요. 가게 양도공고가 곳곳에 붙어 있고 영업 중인 몇 안 되는 오프라인 매장들 중에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의 소비는 점점 더 하향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가정은 생활 필수품 외의 지출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여러분은 상해에 사람이 줄어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쇼핑몰에는 사람이 없고 거리에도 사람이 없고 어디를 가도 한산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설마 고향 농촌으로 돌아가 노후를 보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해외로 이민을 간 걸까요? 요즘은 정말로 상해에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인데 정작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 건지는 아무도 모르네요. 혹시 고수님들 중에 분석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일선 도시인 상해에서 올해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카메라를 따라 함께 걸어가 보시죠. 상해에 와서 일한 지 벌써 6년이 넘었는데요. 올해는 유독 전보다 사람이 많이 줄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라면 가게조차도 장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라면 가게 사장님 말씀으로는 올해 손님 수가 예년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상해 부동산 시장은 올해 확실히 눈에 띄게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상해에 많은 좋은 기업들이 사라졌습니다. 도산한 건지 아니면 이전한 건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폭스바겐의 안정 공장이 하나 문을 닫았고 지금은 폭스바겐 남경 공장도 폐쇄된 상황입니다. 또한 토토와 야쿠르트도 생산 라인을 중단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양질의 공장 부지가 많이 비어있다는 점이고 나쁜 소식은 그 공장들을 임대하려는 기업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전 인터넷에 제가 패가망신한 인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180만 위안짜리 가게도 철거하고 싶으면 그냥 철거했고 1년 동안 무려 6개의 가게를 모두 폐업했습니다. 가게 하나하나 모두 정말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설계하고 인테리어 했던 곳들이었습니다. 처음 철거했을 때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제가 가진 모든 노력과 온 마음, 경험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막 요식업을 시작한 사장님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1시 30분, 이미 점심시간대입니다. 이 거리 한번 보세요. 유관 전통 음식과는 불도 안 켜져 있고 손님도 없습니다. 두 번째 가게도 사람이 없고 세 번째 가게는 사장님이 방금까지 가게 앞에서 멍하니 영상만 보고 계셨는데 여기도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네 번째 가게는 문을 닫았고 다섯 번째 사연 간식점도 손님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가게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이 한 거리 전체가 전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보세요. 예전에는 양고기 요리 가게를 하시던 분인데 지금도 여전히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 아마도 한 건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장사 상황 속에서 이 사장님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다시 시작하려는 걸까요? 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여성 점주는 요즘은 가게 문을 여는 것조차 버겁다며 내년치 임대료를 미리 낸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 옆 가게 사장님들도 요즘 하는 말이 내년에 임대료를 계속 내야 할지 아니면 가게를 정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상해 시민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요즘은 밤마다 잠이 오지 않고 낮에는 길을 걷고 있어도 혼이 빠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한 달 월급이 겨우 몇천 위안에 불과한데 주택대출은 천문학적인 금액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은 기분입니다. 또 다른 시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경제 침체의 압박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도 손에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집값 대출, 차량 할부금 갚는 것도 버거운데 이제는 구조조정과 해고 걱정까지 해야 합니다. 월급이 끊기고 밥조차 제대로 먹기 힘든 상황이 이제야 피부로 느껴집니다. 세상에, 요즘 오프라인 매장 장사가 이렇게까지 힘든 건가요? 저는 지금 상해 민항 애금해 근처에 있는데요. 한 바퀴 돌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전부 문을 닫았는지 직접 보시죠.
어떤 가게들은 오픈을 하지도 않은 채 폐업을 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오늘 상해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좋지 않은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10여 년 넘게 운영되던 대형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살아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해의 중고 주택 시장은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가격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하루에도 한 번씩 가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입니다. 만약 상해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30% 더 하락한다면 아마도 아래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산층은 곧바로 파산할 수 있고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무너질 것이며 기업들은 당연히 대규모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을 단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이혼 사태도 잇따라 발생할 수 있고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도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집값이 계속 떨어지길 바라시겠습니까? 들으셨나요? 요즘 상해에서는 많은 오프라인 매장 사장님들이 건물주와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2025년 지금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안 좋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많은 오프라인 매장 사장님들은 한 달에 버는 돈으로는 임대료 내기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겨우 맞추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수익을 내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들 참지 않게 된 거죠. 건물주에게 직접 말합니다. 임대료를 30에서 20%라도 깎아주지 않으면 그냥 계약 안 하고 나갑니다. 라고요. 섬선암로 이곳은 정말 장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매출이 고작 100위안밖에 안 됐어요. 저희 가게 위치를 한번 보세요. 맞은편에 있던 스타벅스가 문을 닫고 나서부터 이 일대 손님 수가 확 줄었어요. 예전에는 여기에 꽤 큰 스타벅스 매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이고 바로 옆 가게 사장님도 장사 그만두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 가게는 10월까지만 하고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지역은 정말 많이 침체돼 있어요. 이 분위기 아시겠죠? 상해에 올라온 지 7년째 되는 학력도 배경도 없는 평범한 여성으로서 제가 이곳에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상해의 집값은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저는 제 남자친구랑 양가의 모든 자산을 쥐어짜서 겨우겨우 계약금만 마련했어요. 그것도 저희 나이보다 더 오래된 낡고 허름한 집을 산 거고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오로지 일해서 번 돈만으로 차 사고 집 사는 꿈을 이루는 건 정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해의 급여 수준이 생각만큼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상해에 오면은 월급이 기본이 1만 위안은 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막상 와보니 월급 5천에서 6천 위안짜리 일자리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마주하고 있는 상해의 현실입니다. 상해의 경제 상황은 참혹합니다. 이는 중국 내 다른 도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편입니다. 특히 국경절 황금 연휴가 끝난 이후 많은 업계의 사장들이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한때 줄을 서야만 들어갈 수 있던 관광 명소들, 1인 미디어에서 이름을 떨쳤던 핫플레이스들조차 지금은 인적이 드물고 황량한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많은 오프라인 매장 사장님들이 연휴가 끝난 뒤에 하나같이 하소연합니다. 가게에 손님이 없어졌다라고요. 보세요. 이렇게 번화한 거리인데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사람이 없어요. 당신 가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전부 다 사람이 없대요. 도대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고랑서라면 원래 사람이 많아야 정상인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네요.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7시 30분에 배를 탔고 7시 50분쯤 출항해서 8시 30분에 고랑서에 도착했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그냥 산책하듯 둘러봤습니다. 인구 14억에 중국의 인구 320만 명의 의용인데 예전과 비교하면 가게 안에도 밖에도 정말 사람이 없네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현상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리에는 거의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청강은 인구가 41만 명이나 되는데 가게 안에도 손님이 없습니다.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 올해 정말 대거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궁금한 건 우리 청왕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관광이 그렇게 폭발적이라고 하더니 어딜 가도 10,000원이라고들 하더니 막상 와서 보니까 전부 다 비어있네요. 전부 다 텅텅 비었습니다. 이 텐트들도 전부 비어있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향산낙원의 워터파크 노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비었어요. 지금 한낮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요? 놀이공원 안에도 사람이 없고
워터파크에는 겨우 아이 2명뿐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도망가셨고 물건들도 전부 다 치워졌습니다. 병원에 와서 촬영을 하려 했는데 이미 문을 닫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폭스콘이 휴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 한 곳의 대형 체인마트가 폐업했습니다. 이곳은 샤먼에서 가장 한산한 거리입니다. 거리에 사람도 거의 없고 가게들은 전부 장사가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